자,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김문수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로 압축이 된 가운데서 30일에 양자 토론을 거친 뒤에 5월 1일과 2일에 여론조사를 거쳐서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되죠. 이런 상태에서 보수 대통합을 기치로 내건 한덕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단 앞으로 단일화에 나설 것인지 이목이 집중이 되고도 있죠. 현재 일단 정계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이르면 5월 1일 사임할 것으로도 알려지고도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일단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대선 준비에, 대선 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도 일단 예상을 하고도 있죠. 일단 한대행의 공직 사퇴와 대선 출마 선언이 5월 1일에서 5월 3일 정도 사이에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애당초 이번 주 초에 사퇴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기도 했지만 현재 그 대미 통상협상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주반으로 사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일단 1일 사임을 하고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들이 일단 유력하게 제시되게 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이번 대선에 출마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5월 4일입니다. 따라서 5월 4일까지 사퇴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에 한덕수 대망론은 결국에 예전에 고건 총리와 같이 없는 것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5월 4일이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쨌든 일단 대에서 사퇴를 하고 국무총리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런 가운데서 한덕수 관련주를 아시다시피 시공테크, 또 아이스크림 에듀, 그리고 또 대한제당 등이 있죠. 아이스크림 에듀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다음으로 시공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제당 등이 있는데, 이들 종목들 한덕수 테마주를 오늘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죠. 이재명 관련주는 대법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서 급등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한덕수 관련주는 그동안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이스크림 에듀라든가 또 시공테크, 그리고 또 일단 대한제당, 이런 관련주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김사부가 35년 동안 현재 증권업계 종사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그 증권 경제 방송에서 최우수 전문가로 여러 차례 선정이 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을 받았는데요. 선전수전 공중전을 모두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들 계좌를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시초가 공략 주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입장하는 순서대로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증명이 되어지고 있죠, 수익률로. 근데 이 100% 무료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적중률과 수익률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김사부가 일단 보통 적중률이 80에서 9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4월 들어서는 이게 훨씬 더 높았었죠. 무려 95% 이상의 적중률을 보였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시초가방 식구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3월 달에는 상한가 종목들이 추천주 중에서 7개가 나왔었죠. 그런데 4월에는 아주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대선이라는 것도 이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4월 들어서는 무려 15개 종목이나 추천주가 15개나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3월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늘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상한가 종목들 얼마 만에 잡으시나요? 우리 시초가방에 입장을 해 있는 식구들의 경우에는 매주 상한가 종목들을 일단 맞으면서 수익들을 계속해서 불려가고 있죠.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스크롤도 되고 드래그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혀 일체 수정이나 조작이 하나도 없는 날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것이죠. 4월 20일인데 그린케미칼이라든가 에코바이오 등을 해드렸었고, 역시 그린케미칼 보시면 15% 상승 중인 상한가까지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었죠. 상한가 들어갔죠. 에코바이오 매수가 대비 16% 상승 중이니까 상한가까지 매도를 하자 했는데 상가 들어갔습니다. 두 종목에서 두 종목 상가 들어갔죠. 지난 7일 지수가 5% 폭락을 할 때도 역시 세 종목에서 세 종목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11일에도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상한가 들어간 데에서 이날도 두 종목해서 두 종목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쭉 가서 이것들이 모두 지금 수익들을 내드렸던 것인데,
이번 주 들어서도 28일이었죠. SK텔레콤의 유심 해킹에 따른 파장으로 보안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한싹이라든가 모니터 랩을 해드렸고, 비만 치료자의 모멘텀 있는 인벤트리 랩을 해드렸는데, 한싹 매수가 대비 17% 상승 중에 상한가까지 매도를 하자 했는데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벤트리 랩 매수가 대비 13% 이상 상승 중이니까 이익 챙기자라고 했었고, 모니터 랩도 12% 이상 상승 중이니까 이익 챙기자라고 했었는데, 결국에 상한가까지 또 진입을 했죠. 조금 빨리 팔긴 했습니다만 상한가까지 진입을 해서 이날도 두 종목이나 상한가 진입을 했죠. 그리고 어제였는데 인벤티지랩 다시 해드렸죠. 그리고 오름 테라피틱스 일단 임상 일상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단기 충격을 치고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해드렸고 대봉 LS도 해드렸죠. 역시 일단 그 비만 치료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인데 인벤티지랩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그래서 15% 상승 중에 이익 챙기자로 했었고 대봉 LS도 9% 이익 챙기자 했었고 오름 테라피틱스 12% 이익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A-프로 온코닉 테라피틱스 해드렸는데 온코닉 테라피틱스 9% 이익 챙겨드렸고 A-프로 같은 경우는 10% 이상 이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수익 행진이 있죠. 그만큼 적중률과 수익률이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사부의 시초가 텔레그램방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다른 텔레그램에서 보다시피 여타 리딩방에서 보다시피 그 흔한 시황 또 뭐 뉴스 종목별 뉴스 무슨 정보 이런 것들이 일체 없습니다. 오로지 매수할 수 있게끔 시초가 전에 매수할 수 있게끔 일단 추천주 하루에 두 종목에서 최대 세 종목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전 중에 대부분 매도가 99%가 완료가 되죠. 데이 트레이딩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중에 대부분 매도 안내 드리는 이거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다른 게 없어요. 종목을 추천하고 매도하고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전에 정말 특화되어 있다,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수익률이나 적중률이 지금 보셨다시피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높아요. 이 모든 것이 100% 무료였기 때문에 이미 입장을 해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익들이 크게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계좌가 제대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분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김사부의 시초가방 활용을 해서 수익들을 높여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초가방 입장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한덕수 관련주들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보시는 동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누르면 김사부가 링크를 두 개를 올려드렸어요. 첫 번째 링크의 경우에 일단 주식으로 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고민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이런 양식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특히나 보유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또 비중, 투자 성향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과거 방송을 할 당시에 수없는 종목 신단과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드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고 또 일단 물려있는 종목들이 탈출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서 고민들을 좀 완벽하게 해결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일단 물려있는 것들은 크지 않은데 시장이 좀 어렵다 하지만 위기 대 찬스가 온다고 하니 일단 김사부와 함께 시초가방에서 올해 시드머니 종잣돈을 좀 크게 벌려보고 싶다 이런 야망 열정이 있는 분들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중에 편한 대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 선택은 자유지만 진심으로 투자 수익을 원하는 분들 또 원금 회복이 절실한 분들 이런 분들만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들에 대해서 수립을 해보겠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좋겠죠. 일단은 아이스크림 AD부터 살펴보겠는데 사실상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정치 테마주에는 인맥 관련주가 있겠고 또 정책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누가 정권을 잡든지 뭐 일단 국민의힘에서 잡을 수도 있겠고 뭐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도 민주당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만은 민주당이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잡든지 간에 추진하는 정책이 있겠죠. 특히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서면 이 정책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대선 전뿐만 아니라 대선 후에도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에 한 번쯤 또 빛을 발하게 되죠. 하지만 인맥주들의 경우에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실체도 불분명하고 또 그리고 일단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군중 심리에서 일단 켄지가 말했듯이 주식 투자는 미인 투표 같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처럼 일단 군중 심리에서 주가 급등을 하지만 결국에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급락을 하는 것들이 숙명이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관련 중에서 인맥주들 변동성이 오히려 정책주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급등에 급락을 하기 때문에 진입 시기라든가 또 후퇴할 시기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후퇴할 시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도 있겠죠. 급등한 만큼 하락을 하면 손실이 무지 커질 수가 있겠고 이걸 복구를 하기까지는 엄청난 또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맥 관련주들의 경우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는데 일단 아이스크림 메디오 논리 현재 공식적으로 이제 나왔던 내용만 보자면 일단 MB 시절에 MB 정부 시절에 한덕수 현재 국무총리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에듀라든가 또 일단 그 시공테크죠 아이스크림 에듀 시공테크 자회사니까 박기석 회장하고 같이 민간 위원으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관련주로 아이스크림 에듀하고 또 시공테크가 엮이고 있죠. 그런데 연결고리가 사실상 너무 약해요. 겸사부가 이거 실천은 조금 어느 정도 나는데 민주당에 오선 중진 의원이 있어요. 근데 박기석 회장하고 선후배 관계가 되는데 상당히 좀 밀접한 친분 관계가 좀 두터워. 이 한덕수 일단 총리에 비해서 훨씬 더 두터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재명 측하고 상당히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아주 가깝지는 않다 하더라도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같은 당이니까. 그래서 이쪽을 밀어주기보다는 이쪽의 성향이 가깝죠. 그래서 사실상 이 한덕수 관련주로 분류되는 것 자체도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이런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세력들이 엮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논리에 불과한 것이죠.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모두 친한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 살았다고 모두 아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 공장이 있다고 주가가 급등하는 세상이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체가 어쨌든 간에 이게 이재명에 가깝든 한덕수에 가깝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실체가 불명함에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4월 달에는 대선 관련주들 기대 수익이 리스크에 비해서 높을 수 있다. 그래서 타점만 잘 잡으면 수익을 아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5월 달 들어서면은 이게 이제 변화가 될 것이다. 리스크가 좀 높아지는 구간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5월 4일이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서 이거 지나면 한덕수 관련 테마주들 이때까지 출마 선언하지 않으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한덕수 관련주로 급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하루하루 이제 눈치를 봐야 됩니다. 출마 선언할지 1일, 2일, 3일 이거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4일까지 안 하면 이거 공식 사퇴를 안 하면 물 건너가는 거죠. 예전에 공원 총리에 있었죠. 관료들의 습성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관료들은 무리를 해서 좀 띄워주는 분위기가 되지 않고 좀 경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해서 현재는 진입 시점보다는 후퇴할 시기 보다 좀 더 중점을 주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이스크림에도 어쨌든 간에 1,000원대 후반, 2,000원 정도에 있던 주식이 6,600원까지 올랐었죠, 이번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이 공권에서 좀 많이 수반이 됐다.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많이 수반이 됐다. 이때도 이제 1,000만 주 넘게 수반이 됐는데 상장 수가 1,280만 주예요. 1,286만 주인데 이때 거래량들이 1,180만 주, 1,150만 주 이렇게 수반이 됐죠. 이틀간. 이게 공권에 수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다. 이거는 일단 좋지는 않죠. 이런 상태에서 거래가 없다가 이렇게 초기 국면에서 거래가 수반이 되는 것은 아주 좋은데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 일단 초기에 진입을 했던 세력들이 일부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물량을 걔네게 떠넘기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5월 들어서 4일 전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이런 게 현실화되면 다시 한번 피날레가 나올 수가 있겠지. 이게 막판 피날레가 될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제 꺾어지는 것이죠. 홍준표 관련 테마주들에서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쯤에서는 기대 수익에서 리스크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5일선이 붕괴되면서 일단 부분적으로 좀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5월달 출마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일단 마지노선을 설정을 해드릴 텐데요. 4,500원대 1차 마지노선이 되겠습니다. 4,500원대 이게 깨지면 50% 정리하고 나머지는 21선이 붕괴되는 시점 마지노선입니다. 이거 깨지면 답이 없습니다. 5월 4일 전에.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게 되면 한 번 또다시 더 도약을 할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피날레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막판 피날레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8,000원대 언저리 저는 8,000원대 이런 자리 쑥 한 번쯤 더 치고 올라가는 시세가 일단 출마 선언들이 본격화되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와 저항들을 잘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 보이고, 그리고 시공테크의 경우에 지금 21선 도달하고 있죠. 어느새 시공테크의 경우에 3,500원대 주가가 1,600원까지 갔어요. 한 2배 정도 가량 200%가량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현재 거치고 있죠. 일단 기조상으로는 5월 들어서 재상승을 해야 돼요. 눌림목을 줬다라면. 이거 깨지고 내려오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 21선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5월 2일날, 이르는 근로자들 때문에 힘이 드니까 2일날이 중요하죠. 이거 깨고 내려오면 5월 1일이 되면 일단 절반 팝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출마 전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출마 타이밍이. 5월 4일까지도 발표 안 한다? 이거 문제 있겠죠? 사퇴 안 한다?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깨지시면 어쨌든 현재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막연하게 다시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한덕수 총리의 결정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응을 하죠. 이게 깨지면 50% 팔고 나머지는 이제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이제 리스크 관리를 조금 줄이는 거죠. 위험 요인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가격대가 지켜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상승을 시도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요인들이 뒷받침이 되면 재차 10,000원대 회복들을 시도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고점이 있죠. 10,000원대에서 12,000원대 사이 이 가격대가 일단 저항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저항선들을 감안하면서 매도 타임을 잡아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저조했던 대한제당인데, 대한제당은 관련 중에서도 상승률이 좀 적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22선. 이게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이거 깨지면 일단 50%는 팔자. 위험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위험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줄줄줄 내려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도 사실상 보면은 여기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가 깨지면 여기까지도, 심지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출마한다고 100%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일단 맨하탄 21 빌딩 사무실로 입주를 한다 어쩐다라고 보도에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된다라면 이걸 지지선으로 삼아서 한번 더 올라갈 거고, 가능성이 적다면 시장이 먼저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21선 생명선으로 삼자는 겁니다. 21선 깨지면 50% 팔고 나머지 상황을 보면서 또 매도 타임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켜지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4,500원에서 5,000원까지의 상승 파동을 한 번쯤 또 기다려 볼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과 같이 일단 수익률의 크기가,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수익률이 지난번에는 200%, 300%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재상승한다더라도 50%에서 최대 100% 이내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실수로 간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다 무산이 되고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줘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5월 초반까지, 초중반이 넘어가면은, 5월 중반 넘어가면 대선 관련주 손을 떼야 됩니다. 대선 관련주. 이벤트 끝나면 대부분 끝나는 것이고, 다만 정책 관련주들 중에서 유력한 종목들은 좀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인맥 관련주들은 5월 중반 가면 다 손을 떼고 미리 파트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좋겠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실시간 대응 전략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나는 어디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사기만 하고 주가가 빠져. 또 팔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 이렇게 한탄하는 분들 많습니다만 김사부가 도와드리고 있죠. 따라서 이런 정확한 타점, 매매 급소를 잡아서 수익들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또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상단에 김사부 개인 번호 있죠? 010-4207-1471로 1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1이라고 문자 주시면 실시간으로 이 타이밍들, 특히 이제 매수보다는 앞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잘 잡아서 리스크 관리를 해드릴 계획인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수익들을 극대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일단 소개를 드렸죠. 시초가방 5월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또 주고 있는데, 수요일날 주식을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 시초가 공략주라고 되어 있는데 텔레그램에 입장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는데, 앞에서 뭐라고 드렸죠? 100%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입장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하세요. 확인. 그래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시는데, 첫 번째로 수익률이 80에서 적중률이 90%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10번 추천을 해서 8, 9번 정도가 맞느냐,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보통 3%, 5%짜리 이런 거 하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최소 8%, 10% 이상씩 수익을 보고서 매매를 하는데, 추천하는데,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느냐. 두 가지 요건들을 체크를 해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5월 달에는 뭐 한 주 일주일 동안 이거 지켜보세요. 일주일 동안 확인을 하시고 지켜보시고 나서 정말 맞다라고 하면 5월 달에는 김사부 시초가 방과 함께 강력하게 좀 따라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높여가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면 한 달 안에 50에서 100%씩 계단을 굴려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아직도 연말까지 많이 남아있죠. 연말까지 계단을 좀 꾸준하게 굴려서 아주 해피한 그런 얼굴로 연말쯤에 다시 한 번씩 자리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